이야기를 잔뜩 했으니 진도를 나가볼까요? 오늘 진도 다 나갈 거예요. 오늘 진도 끝까지 3개 단원입니다. 3개 단원 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일 테스트 없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일일 테스트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 다 나가고요. 이따 숙제 얘기 드리긴 할 건데 개념편 3개 있어요. 3개 단원. 그거 다 푸는 거랑 나 풀어야 됩니다. 오늘 오면 일주일 있다 오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100분 테스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 학원 쭉 안 오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며칠이죠? 오늘이 2일이니까 9일인가? 아닌가? 오늘 2일 맞죠? 네, 9일 맞죠? 10월 9일이면 한글날 아닌가? 한글날 아닌가? 10월 9일이? 한글날. 아, 한글날도 휴일이구나. 그럼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단원에 100문제씩 있을걸요, 아마? 그 정도로 넣어놨어요. 근데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뒤에 고난도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에 나또나까지 하면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동안 개념 설명할 거고요. 개념 설명하고 계속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질문. 괜찮아요. 선생님은 심심해도 괜찮습니다. 자, 필기하기 귀찮아서요. 거기에다가 적어 드린 거를 써놨어요. 그 옆에 노트에다가 일부 내용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자, 사인 B, 코사인 B, 탄젠트 B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비에서는 우리 삼각함수 할 때도 했어요. 삼각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각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준각에 대한 설정 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니까요. 기준각을 꼭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각은 수직이 아닌 각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수직이 아닌 각을 설정하시고요. A, B, C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긴 A, B, C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가로가 많이 날리냐? A, B, C 있는데 여기서 수직이 아닌 각은 2개 있어요. 2개 있죠. 누구랑 누구 있습니까? 각 A랑 각 B. 그러면 기준을 예로 잡는 이렇게 2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각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각이 마주보는 데를 우리 약속을 했어요.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높이라고 부를 겁니다. 세워져 있어야 높이 아니에요. 기준각이 마주봐야 높이입니다. 그럼 기준각이 여기 있으니까 마주보는 이 친구가 높이가 되고요. 기준각과 90도 사이에 있는 변은 밑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각과 90도 사이에 있는 이 변은 밑변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각에 상관없이 90도가 마주보는 변은 늘 빗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긴 빗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하고 뒤에 기준각을 적는 거죠. A라면 A를 기준각으로 놨을 때 사인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약속이죠. 왜 없어요? 빗변분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선 빗변 누구예요? AB가 되는 거죠. 높이는요. A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높이는 얘라서 B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관계랑 이 정의를 암기하는 거죠. 그럼 사인 B라고 적으면 기준을 B로 잡았다는 뜻인 거죠. 기준을 B로 잡았고요. 똑같이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 그림에서 빗변은 누구예요? AB가 되는 거죠. 높이는요. B가 마주보고 있는 여긴 A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기준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의 비율이 다른 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랑 탄젠트 A예요. 이것도 적어볼까요? 코사인 A는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요 그림을 적어주세요. 옆에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요거는 적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B도, 그 다음에 탄젠트 B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빗변분의 밑변 되고요.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적을까요? 옆에? 자, 여기 보면 AB분의 이때 뭐가 돼요? 밑변이니까 얘가 되죠. AC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여기 그림에서 밑변은 AC 분의 높이는 B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빗변 AB분의
밑변. 여기서 밑변 얘죠. B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밑변분의 BC분의 A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를 외우셔야 되고 여기에 오는 게 뭐다? 기준각. 기준각의 위치에 따라 밑변, 빗변, 높이가 결정되는 거고 무조건 기준각이 여기 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러 가지 닮음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별거 없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고 있죠? 이거 고등 내용에도 계속 나옵니다. 수직이고 수직일 때예요. 수직입니다. 그러면 닮음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그라미면 이거 X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 근데 여기도 X죠? 동그라미랑 X 더해서 여기까지 더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동그라미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닮음인 삼각형이 하나, 둘 하고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거 닮음을 이용한다면 자,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 여기 D, 그 다음에 여기 H라고 놓는다면 뭐가 되냐면 왼쪽 길이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길이의 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둘 다 가깝죠? 그냥 둘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넓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 근데 이거 곱하기 2분의 1도 넓이니까 AD는 H 곱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는 고등 내용에서도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닮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요것도 고등 내용에서 계속 나오죠.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탄젠트의 정의 뭐분의 뭐라고요? 맞아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면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마치 델타 x분의 델타 y 뭐처럼 보여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로 보이는 겁니다. 됐죠? 이거 옆에다 적어주세요. 그러려면 이 점이 0,0이어야죠. 응.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삼각함수가 아니고 삼각비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직각삼각형으로만 이야기가 나와요. 응. 그래서 XY가 사실은 없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네, 돼요. 이게 이제 돌려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뭐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림들 보면. 그래서 개념은 어쨌든 저건데 이제 그거죠. 네가 얘기한 건 삼각함수에서의 정의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다음에 좌표 평면에 뿌려서 x좌표, y좌표를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알긴 알아야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특수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수각에 관련된 내용은 삼각함수의 특수비, 정삼각형 쪼갠 거랑 직각이등변 삼각형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뭐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외울 거고 이 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밑에 빈 공간 있거든요. 거기에 0도랑 90도까지 같이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건 증명을 안 내죠. 네, 이건 증명 안 되죠. 이건 증명 안 내고 증명이 나오려면 아까 전에 그 4개 외우라고 한 거 있죠. 그게 어떤 삼각형들의 닮음에 의해서냐 그런 거나 아니면 이따가 이야기할 원과 비례해서 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은지 이런 걸 내는 거죠. 네, 그런 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90도고요. 이건 당연하지만 고등 내용에서도 쓰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해서 사인 0도, 사인 30도 이렇게 가고요. 얘네들은 외울 때 2분의, 코사인도 2분의. 잠깐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삼각함수 할 때 사인하고 코사인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씨, 무슨 반비례야.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이 친구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 그래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점이 어디냐만 다른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루트하고 얘는 0, 1, 2, 3, 4고요. 얘는 4, 3, 2, 1, 0이고요. 얘는 0,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 얼마예요? 2죠. 2분의 2니까 얼마예요?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수할 때 했죠.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 야, 이 꼬불꼬불이 뭐냐. 이렇게 생겼고 이게 얼마였어요? 주기의 전체 주기인 2파이. 여기가 파이. 그리고 여기가 얼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사실 얼마예요? 90도인 거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가장 높은 값인 1로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시작점이 여기인 거죠.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친구였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였었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동시에 놓고 본다면 사인 그래프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모양이 반복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게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대칭을 띠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정확히 얼마냐면 얘랑 얘 가운데인 4분의 파이. 얼마? 45도인 거죠. 그래서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는 값이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다면 0도랑 45도 사이에서는 0도랑 45도 사이에서는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사인이 큽니까? 코사인이 큽니까? 코사인이 크죠. 그래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도와 90도 사이의 특정 값에 대해서는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누가 커요? 사인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남은 친구, 탄젠트 친구 있죠? 탄젠트 친구를 그려보면 요거 이제 0부터 90도까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사실은 삼각함수는 그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사인 그래프가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 접하는 형태로 생겼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처음 여기 안 나는군요.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가 이제 1이면 코사인 그래프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얼마예요? 4분의 파이, 45도로 적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탄젠트 그래프도 역시 처음 시작할 때 뭐였었냐면 원래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 1인 얘랑 접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탄젠트 45도가 얼마라고요? 탄젠트 45도 1이에요. 그래서 여기쯤에 이런 식으로 접하게 올라오는 친구가 됩니다. 그림이 조금 구린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사인하고 탄젠트는 대소 비교가 무조건 탄젠트가 큽니다. 0일 때 빼고는 0일 땐 같고요. 무조건 얘가 커요.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비교하면 애매해요. 여기를 구하는 게 개빡셉니다.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랑 코사인을 비교할 때는 0하고 45도 사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애매하니까 고등 과정에서 구하기. 어디만 물어봐요? 45도와 90도 사이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탄젠트까지 3개를 물어볼 경우에 거의 높은 확률로 이쪽만 물어봐요.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해서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코사인. 그 다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탄젠트까지 물어본다면 보통 45도와 90도 사이의 값의 대소관계를 많이 물어보고요. 사인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0하고 45, 45와 90 모두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거를 이제 저기서는 사인이 갈수록 커지고 코사인이 갈수록 작아지니까 라고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대소관계의 기본은 그래프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래프 그리는 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밑에다 적어주세요. 네, 이게 다예요. 삼각형 높이 구하는 이야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아마 이번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금 직각삼각형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에서 이 두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H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A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 길이를 잠시만 뭘로 놓을까? K로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K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밑변이에요, 높이에요? 요걸 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밑변입니다. 그럼 밑변하고 높이에 관련된 거니까 탄젠트. 탄젠트 X는 H분의 K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이게 높이, 이게 밑변이니까 탄젠트 Y는 H분의 A-K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선 A로만 표현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K는 없어. 그러면 얘랑 얘를 정리해서 K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K를 없애는 방법. 그렇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되고요. 우변은 이게 사라지면서 H분의 A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H는 꼴로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역수치예요. 역수치하면 A분의 H는 이 친구의 역수. 그래서 분모에 있는 A를 양변에 곱하면 H는 A가 분자에 오고요. 분모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된다는 거죠. 물론 결론도 시험 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좀 알면 사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4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뒤에 있을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있죠. 요거예요. 이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보이는 거라서.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에서 요만큼이 x 아니에요. 요만큼이 x가 아니고 이만큼이 x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역시 잠시만 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x라고 놓으면 요게 높이, 이게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여기 있는 친구요.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h분의 k가 돼요. 근데 우리 지금 k 없고 a로만 표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번엔 k 없애려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겠죠. 그래서 뺄 겁니다. 빼면 k가 사라지면서 우변은 h분의 a만 남고요. 좌변은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가 됩니다. 그럼 아까 구조랑 똑같으니까 h는 결국 뭐가 되냐면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분의 a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과정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밑줄을 좀 쳐주세요.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거 우리 삼각함수 할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일 경우에 A, B, C 있으면 우리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왜 끼인 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수직을 떨군다면 이 높이 H가 얘랑 얘로 표현하면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는 뭐가 되냐면 AB 2분의 1 곱하기 한 변 곱하기 한 변 곱하기 사인하고 끼인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인데 예각이고요. 둔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둔각도 똑같아요. 둔각도 이각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각에 대한 이야기로 똑같이 ABC라고 놓으면 똑같아요. S는 2분의 1 하고 한 변 길이 곱하기 한 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렇게 되는데 이게 90도를 넘어버린단 말이야. 원래 중등 내용에서는 90도가 넘어가는 삼각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근데 아까 이 개념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선 그냥 증명 없이 쓰죠. 이렇게 놓고 여기가 180도잖아요. 사인 그래프. 90도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간 친구, 여기 크기가 B라고 놓으면 요 크기랑 요 크기가 같은데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사실 얼마냐면 180 빼기 B예요. 됐죠? 그래서 180 빼기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대칭성에 의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각으로 떨구려고 이걸 사인 180도 빼기 B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라면 사실은 여기 있는 60도를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맞아요. 사실은 각변환 이야기예요. 각변환을 증명 없이 결론만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사인의 각변환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외워서 푸시면 되겠고요. 왜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고등 내용이라서요. 고등 내용이라서 여기서 그냥 암기로만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왜는 특별히 다루지 않고 똑같아로 끝나요. 네, 맞아요. 사인 120도는 사인 60과 같다. 왜는 생략인 거예요. 자, 평사도 했었죠? 우리 삼각함수 할 때 평사도 했었어요. 평사는 이렇게 쪼개면 이 두 친구가 합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 하면 돼서 2분의 1이 빠지게 되면서 A, B, C, D 있으면 평사의 넓이는 2분의 1 빠지면서 A, B 곱하기 B,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였었죠. 근데 이게 이번엔 그 그림처럼 둔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둔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평사를 만든다면 결론은 똑같죠. 원래는 S는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B인데 우리 사인 B가 둔각이니까 얘를 뭘로 바꿔서 그냥 푼다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사인 180도 마이너스 B로 바꿔서 풉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 의미하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있죠? 사각형의 넓이도 전에 설명을 했었죠. 이거 결국 평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 대각선을 그어서 이야기하면 연장선 그으면 평사가 되는 구조라서 대각선 곱하기 사인 기인각 해서 평사를 구한 넓이의 절반인 건데 역시 둔각일 경우에 180 빼기 x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까지 이건 중등 내용이긴 하지만 고등까지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뭐 사실 나중 되면 당연한 거니까 외우지 않는데 지금은 하셔야 되고요. 요거 평사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임의의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사인 기인각으로 한다라는 내용까지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밑줄만 좀 치고 가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둔각에 대한 내용. 자, 왼쪽에 있는 2분의 1 AC 사인 B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평사는 AB 사인 B 밑줄 치시고 사각형은 2분의 1 AB 사인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각형의 AB는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X는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고요. 그래요? 말로 설명했는데 안 됐군요.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그 둔각은 안 보여드릴게요. 개념 똑같으니까 180 빼기로.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각선 그어. 근데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걸 이쪽 끝에 그대로 긋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선을 긋고요.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은 이쪽 끝에 그리고 이쪽 끝에 긋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냐면 평행이니까 평사가 돼요. 그리고 밖에 있는 친구의 넓이랑 안에 있는 친구의 넓이는 이 평사 4개로 놓고 본다면 반이니까 밖에 있는 평사 넓이의 절반이 안에 있는 넓이 평사예요. 그럼 밖에 있는 평사는 얘 곱하기 사인 얘가 되겠죠? 근데 이 각하고 같은 건 이 각이에요. 왜냐하면 평사에서는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거 평사로 놓으면. 그리고 요 길이랑 같은 건 요 길이, 이 길이랑 같은 건 이 길이기 때문에 대각선 곱하기 사인 기인각 하면 밖에 넓이 나오고 안에 넓이는 그거의 절반.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내용 사각형의 넓이는 잘 안 나오는데 평사랑 삼각형의 넓이는 계속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서서 해요. 서서. 아니면 무릎 꿇고 할래요? 그래요. 안 졸리죠 이제? 안 된다고. 무릎 꿇고 해야 돼 그러면. 자, 삼각비 됐고요. 원 이야기 해볼까요? 원. 그렇죠. 기출이죠. 나도 과제 해오셔야 돼요. 놀러 가서 하지 말고요. 꼴사납게 할머니 집 가서 이러고 숙제하지 말고요.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세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언제 가는데 할머니 집? 그럼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럼 금토 하면 되잖아. 5시간이면 안 되니까? 나도나 전부 아닐 거예요. 한 개 단원만 나갈 거예요. 그런가요? 200까지 안 될 건데? 삼각비 나갈 거예요. 저 삼각비까지만 나가면 되거든요. 높네요. 이렇게 강남 문제들을 넣어놨어? 239문제입니다. 금세 하죠. 금세 해요. 오늘 개념편 이거 집에 가기 전에 한 150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오늘 못하죠. 그거 다 해. 아니에요. 안 넘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하지 말고 가서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놓으시고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거든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점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점을 찍고요. 거리가 3이야. 그럼 3인 점 하나 있고 거리가 3인 점 또 있고 또 있고 무수히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친구들을 원이라고 불렀고 이걸 중심이라고 불렀고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 많이 쓰이는 특징은 꼭지각을 2등분하면 윗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결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에서 수선을 떨구면 2등분 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라서 여기랑 여기의 크기도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 떨구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아까 한 삼각비 같은 것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등변 삼각형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냐면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점 2개를 잡죠? 그럼 우리 2개를 잡았구나가 끝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수선 떨구면 2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원이 있는데 2점을 잡았어요. 근데 중심하고 연결 안 하고 이렇게만 연결했어요. 이거 현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현의 가운데에 수직인 선을 떨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어딘가 현을 잡고요. 여기에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수직인 선을 떨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무슨 도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현들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요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개념을 확장해서 뭐가 가능한 거냐면 만약에 이 현 있고 이 현 있는데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다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도형이 되는 거예요? 합동. S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니까 수선 떨궜을 때 높이도 당연히 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은 친구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이루고 있는 거리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거리가 같아요. 그럼 당연히 현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왜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결론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원 내부에서는 무엇으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요. 아니다. 이것만 적어주세요. 원 중심 반지름 한 점 같은 거리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인 거.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선 이야기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의 접선. 이건 고등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거고요. 원의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수직 표시입니다. 수직 표시만 하시면 웬만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원이 있죠. 접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왜 수직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수직인지에 대해 그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미적분 2의 그 매개변수의 미분, 음함수의 미분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결론만 가져갈 거고요.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접선이 그려져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의 한 점을 지나면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번 시험에. 이게 이제 외부의 한 점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접근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접한다 이야기 나왔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죠?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거냐면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자,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냐면 90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빗변, 90도가 마주보는 빗변이 공통이에요.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RHS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각 변들이 원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심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실 혹시 기억나요? 내심은 어떻게 한 점들을 모아놓은 게 어떤 직선들의 교점이 내심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각의 이등분선이요. 결론을 외웠는데 그 결론은 사실 뭐 때문에 나왔냐면 수직과 합동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 떨구면 이렇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합동이라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역시 합동이라서 여기랑 여기가 같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역시 합동이라서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점은 각 그 꼭지점들의 각을 2등분한 친구의 교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서 수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2 때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제 중3이니까 삼각형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외부의 점이 4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를 하시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림은 조금 그리지만 이렇게 두 개 합동, 이렇게 연결해도 합동, 이렇게 연결해도 합동, 이렇게 연결해도 합동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문제에 있는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 마주보고 있는 게 동그라미랑 두 개랑 삼각형 X죠. 위아래도 동그라미랑 X랑 삼각형이랑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친구를 그려낼 수 있다면 이렇게 두 개의 길이 합이 이렇게 두 개의 길이 합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건 결론이잖아요. 너무 결론만 외우는 것보단 나중에 헷갈리니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수직하고 합동인 이야기 때문에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직각삼각형의 내심에 대해서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직각삼각형 내심 나오면 이렇게 되면서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돼요? 그렇죠. 정사각형이 되죠. 요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경우, 이게 이제 삼각형일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각 중에도 뭐 여기 하나가 수직이라면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 근데 이유가 뭐야? 이 두 친구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수직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접한다 나오면 이거 계속 쓸 겁니다. 고등부 가서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합동. 근데 무슨 합동? RHS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하고 대응각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각형 말고 오각형, 육각형 나와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주시고 요거까지는 여기까지는 표시를 해주세요. 원주각 있어요.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 이야기가 있고요. 자, 원 그려보죠. 찌그러졌네요. 그냥 해요. 자, 이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중심이죠?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고 부르죠. 호와 중심을 연결해서 생기는 각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호와 원의 둘레에 의해 생기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의 둘레 각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원의 둘레를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파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원주율이죠. 원주율이에요. 율은 뭘 말하는 거냐면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비율이라는 말은 나눴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원주율이라는 건 원주를 무엇으로 나눈 거냐면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이라고 놨잖아요. 그럼 우리 원주는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어요? 2파이 r이라고 했죠. 그럼 2r이 사실 뭐예요? 지름인 거죠. 이렇게 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주는 원의 둘레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원주입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 각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알고 있죠? 두 배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접할 때 수직 말고 원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한 거. 중심하고 반지름.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무슨 도형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삼각형? 야이씨,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왼쪽에 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A라고 놓으면 여기도 A죠. 이등변이니까. 됐죠? 그리고 그걸 연장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삼각형의 외곽이 됩니다. 그래서 2a가 되죠. 자, 그럼 나머지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어느 쪽? 오른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야기로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여기도 뭐가 돼요? b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a 더하기 b, 여긴들 2a 더하기 2b니까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두 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등부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내용.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이야기를 호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반원으로 만들어요. 반원으로. 그럼 얘를 중심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반원이 되면서 이게 몇 도가 돼요? 그럼 원주랑 연결하면 두 배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얼마라고요? 90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위 내용에서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한다. 이게 뭐니까? 지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 셋이 같았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하나, 둘, 셋이 같은 거죠. 됐죠? 이 내용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원주각이 같으면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한 원에서. 그죠? 왜냐하면 호의 길이는 한 원에서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중심각이 2배 되면 호의 길이 2배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원에서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그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의 크기에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호의 길이가. 그래서 원주각의 한 원에서 원주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한 원에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그렇죠. 반대로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은 겁니다. 그걸 표현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의 길이에 대해 이렇게 원주각을 세웠는데 이 친구랑 이 호에 대해 이렇게 원주각을 세웠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같아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두 개가 같으면 이 길이가 같고요. 이유가 뭐냐면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 같기 때문인 겁니다. 됐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거 이번 시험에서 많이 쓰일 거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자, 원부터 그려볼게요. 그리고 사각형을 내접하게 아무렇게나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자, 2호 있죠? 2호에 의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원주각입니다. 맞죠? 그럼 2호에 의해 이렇게 연결한다면 여기가 원주각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 똑같죠? 이 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원에 내접하는지는 안 나왔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지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대. 그럼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가요? 맞아요. 원주각이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접한다면 같다, 반대로 같다면 내접한다. 모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지 않아요.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요. 자, 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구리다. 사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대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럴 경우에도 원에 내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2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2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럼 중심으로 좀 연결을 했다고 봤었을 때 이렇게
중심으로 연결을 하면 2호에 대한 중심각, 그 다음에 2호에 대한 중심각 하면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심각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네, 360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은 180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인데 대각의 합이 180도면 무조건 뭐다? 원에 내접한다. 자, 그럼 물어보죠. 평사는 원에 내접합니까? 아니죠.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자, 마름모는 원에 내접합니까? 아니죠. 마름모도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직사각형은 원에 내접합니까? 네. 정사각형은요? 네, 맞아요. 그럼 등변사다리꼴은요? 내접합니다. 너이씨 이럴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대답할 겁니까? 등변사다리꼴은 여기랑 여기 크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 크기도 같은데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360 돌려면 얘랑 얘의 합이 뭐 해야 돼요? 180. 그럼 이렇게도 180, 이렇게도 180. 그래서 등변사다리꼴도 원에 내접합니다. 됐죠? 너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잘 안 쓰긴 하는데 뭐냐면 사각형이 원 있잖아요. 내접하는 사각형부터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연장선 그리면 아까 이 내용으로 여기랑 여기의 합이 몇 도여야 돼요? 180도여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합도 180도죠? 그럼 사실 이거랑 이게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대각의 외각이 같으면 원에 내접한다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랑 같은 이야기죠. 뭐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라. 이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대각의 외각이 같은 크기를 가지면 내접한다 하고요.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요거 제일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머릿속에 염두에 놓지 않으면 이걸 봐도 찾기가 어렵고 문제 이 대각선 두 개가 없으면 좀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 이렇게 갖게 된 내접할 수 있는 이유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이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어주시고요. 알고 있겠지만 요거로 적어주세요. 적으세요. 몰라, 아야. 이거는 5페이지에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요 파트가 됩니다. 통계는 3교시 해야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접선하고 현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왜인지 설명할 건데 마지막에 외우는 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접선과 삼각형이에요. 접점을 지나는 삼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 있고요. 접선 있어요. 접선 있으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표시하라고 그랬죠? 수직 표시. 원의 중심에서 넓은 다음에 수직 표시할 거고요. 우리는 뭘 원한다고요? 이 접점을 지나면서 문제에서는 현이라고 표현되는데 현 3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각형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각을 A라고 놔볼게요. 그럼 수직이니까 이거 각은 뭐가 되죠? 그렇죠. 90 빼기 A가 돼요. 90 빼기 A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전에 앞에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가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얼마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90 빼기 A, 90 빼기 A 하면 180 빼기 2A니까 여기까지 더해서 180 넣으면 여기는 2A죠. 그러면 2호에 대한 중심각이 2A니까 2호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같은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어디도 같냐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 빼고 그 접점을 지나는 이 친구 빼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외울 거예요.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고 외운다면 지금 선이 총 몇 개 있죠? 4개 있죠. 접선까지 4개 있어요. 4개의 선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에 의해 생기는 각하고 2개에 의해 생기는 각이 같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A를 만들기 위해선 얘랑 얘가 쓰였죠. 그래서 A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남은 친구는 이거랑 이게 남았죠. 그래서 2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2개가 이루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2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같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야기는 여기랑 여기가 같을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썼던 걸로. 그럼 이건 여기를 만들기 위해선 얘랑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남은 선 2개는 이거랑 이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접하기 때문에 수직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결론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 중에 일부가 고등학교 내용에 쓰여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약간 더 나간 내용으로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원의 중심에서 수직이라 사실 중심끼리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중심 일직선상에 있게 되고 이걸 뭔 짓을 할 거냐면 이쪽에 저도형을 그릴 거고요. 이쪽에 저도형을 또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도형들의 선이 일직선을 이루게 그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요. 아이고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일직선을 이루게. 그럼 왼쪽으로만 놓고 볼게요. 왼쪽에 여기 있죠. 요거 접선까지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쪽 도형으로 놓고 보면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인 여기랑 같겠죠. 자, 근데 얘랑 여기가 억각이에요. 그러니까 같죠. 그죠? 막곡지각이죠. 미안해요. 막곡지각. 그러면 여기랑 같은 건 오른쪽 도형으로 하나, 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 둘로 이루어지는 게 얘니까 남은 하나, 둘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게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 2개 있어요. 어떤 선 지나가요? 이 관계를 우린 뭐라고 부르나요? 억각이에요. 억각의 크기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억각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얘랑 얘 억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억각의 크기가 어때요? 억각의 크기가 어때요? 네, 억각이에요. 평행선 아니어도 억각은 존재합니다. 여기랑 여기 동의각이에요. 여기 억각. 얘랑 얘 억각이죠. 동의각의 막곡지각이 억각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억각인데 억각의 크기가 같네요. 뭐죠, 그러면? 평행합니다. 됐어요? 당연히 이쪽 했으니까 이쪽으로 해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저거랑. 그럼 바깥에 있는 거 했으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원하고 원이 이렇게 안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여기 이렇게 바깥에 접선이 하나 있는 거고 중심에서 수직이니까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까 저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여기랑 같은 건 안에 있는 친구는 이거니까 남은 얘랑 얘로 이루어진 여기가 같은 거죠. 밖에 있는 친구는 이거랑 이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랑 얘 여기가 같은 거죠. 그럼 얘랑 얘는 이 선의 무슨 각이죠? 동의각. 동의각의 크기가 같네요. 당연히 한 겁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평행하다고 하면 이런 관계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편 각들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데 그건 이 이야기를 연속으로 쓴 것뿐입니다. 됐죠?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나중에도 나오는 거. 이 네 개 중에 두 개로 이루고 있는 각이 두 개로 이루고 있는 각과 같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건 수직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됐죠?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후에도 쓰입니다. 적으시고요. 쉬었다가 맞아야겠습니다. 요건 뒤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적어주세요. 볼까요? 통계. 자, 뒤로 쭉 넘겨서 통계 봅시다. 통계는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평균 있죠? 평균은 여기 나와 있지만 별량,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있죠? 별량의 총합을 무엇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합을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값, 최빈값. 이거 구하는 방법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까지 해서 이 세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집단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이시옷이 있어야 되나? 사이시옷이 있어야 되네요. 대표값. 그래서 뭐예요? 요 친구들이 집단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 많이 쓰이고요. 중앙값이나 최빈값인데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값이에요.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홀수개면 이 친구가 중앙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짝수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면 가운데가 없죠? 가운데가 이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전 친구와 다음 친구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중앙값이에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뭐예요? 빈 나타난다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이고 가장 많이 나온 값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11, 22, 33, 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빈값은 1, 2, 3, 4예요. 근데 만약에 1, 1, 2, 3, 3, 4, 4, 4예요. 그럼 최빈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라. 가장 많은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아니에요. 도수가 가장 큰 값이 한 개 이상이 있으면 모두 최빈값이다. 이거면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빈값이 없다. 그래요? 윤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거는 없는 게 맞는데 아까 이거는 1, 2, 3, 4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 드릴게요. 어쨌든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올 수 있고요. 중앙값은 꼭 해당하는 값이 아니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 같은 경우에 보통 언제 쓰냐면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다음 집단에서는 대표값으로 뭘 쓰는 게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중앙값은 보통 그런 데 씁니다. 100%는 아닌데 요 정도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몸무게를 잴 거야. 근데 9명은 한 3, 40kg 왔다 갔다 해. 근데 한 명만 한 120kg 나와. 그러면 이거를 쭉 연결을 했었을 때 평균이 갑자기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평균에. 하나의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평균을 쓰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럴 때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중앙값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니까 안 나오겠지만 실제로 중앙값을 쓰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있냐면 소득 기준 이야기할 때 중앙값을 써요. 그래서 우리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돈 잘 버는 사람은 개 잘 벌거든요. 근데 돈 못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평균을 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소득의 개념은 잘 안 쓰고 돈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적게 버는 사람까지 쭉 일렬로 나열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그 중위소득이 중앙값이에요. 150%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중위소득 값의 1.5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거 이상 버는 사람들. 응,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실제로 쓰는 건 중위소득의 개념으로 중앙값을 씁니다. 평균소득은 잘 안 써요. 그렇게 해서 뭐 빈곤층 뭐 그런 거 막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게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최빈값은 사실 뭐 거의 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를 보면 이런 거는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안 쓰는 건 언제라고요? 너무 한 값이 크거나 작은 이렇게 막 뚝뚝 떨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 평균을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이건 뭐 다 쓰여 있으니까 특별히 할 건 없고요. 다음에 있는 산포도요. 근데 우리가 끄면 옆반이 너무 더워. 옆반에는 에어컨 구멍이 한 개밖에 없거든. 우리가 개 많은 거예요. 저희 이제 데스크 가서 그거 가져오세요. 담요. 아니면 만졌다 일어났다라도 좀 할래? 그럼 더워져요. 네. 자, 그다음에 산포도 있어요. 산포 무슨 뜻입니까? 퍼져 있다요. 퍼져 있다. 그래서 산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예요. 주어가 없죠? 어디를 기준으로 퍼져 있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요.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즉 분포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산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산포도를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포도의 대표적인 건 뭐 있냐면 편차 있어요. 그리고 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대충 가시면 안 됩니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서 평균 값들을 다 빼면 그게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예요. 됐죠? 별량의 총합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기 때문에 요거가 만약에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편차, 세 번째 하면 첫 번째 별량, 두 번째 별량에서 마지막 별량까지 이거를 다 더하면 별량의 총합 빼기 평균하고 별량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0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별량의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하나만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간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편차의 제곱 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우리 아까 평균 어떻게 구했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죠? 편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게 왜 그런지는 딱 됐네요. 우리 확통 수업할 때 왜 이게 성립하는지 확통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외우고 활용하는 쪽으로 갈게요. 뭐냐면 별량의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즉 모든 별량들의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근데 편차는 양이면 크다, 음이면 작다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가요? 절대값이죠. 근데 절대값은 말은 간단한데 식으로 하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오는 게 양인지 음인지를 일일이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먼 거는 큰 값이 나오고 가까운 건 작은 값이 나오는데 부호를 띨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계산 방법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3 중에 0, 평균에서 더 멀어져 있는 건 누구죠? 3이죠. 그죠? 근데 부호는 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3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어쨌든 더 먼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성은 확보하면서 부호를 띨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부호를 띈 거죠.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이 돼버렸잖아요. 의미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물론 원래의 값보다 간격이 더 멀어지긴 하지만
경향성은 유지가 되잖아요. 먼 친구들이 큰 값을 가지고 가까운 친구들은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경향성은.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게 분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분산을 구하고 나니까 단점이 생겨요. 우리가 1, 2, 3, 4를 가지고 하면 제곱해봤자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근데 1000, 2000, 3000, 4000을 하면 엄청 커집니다. 제곱을 하면. 그 제곱을 해서 너무 커지는 값들 때문에 이 분산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애매해.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 제곱한 거를 돌려주려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분산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건 아니지만 값들의 루트를 씌워도 그것만으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값들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표준 편차가 되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 사실은 같은 거예요. 루트를 씌웠냐 제곱을 했냐의 차이인 것 뿐이니까.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 값이 같은 거니까 작다라는 건 혹은 크다라는 건 분산이 작다는 건 이거의 제곱의 평균이 작다는 거예요. 제곱을 했는데 값이 작다는 건 원래가 더 평균 근처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잔뜩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자료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더 고른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크면 고르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시 하나만 할게요. 2, 3, 5, 7, 9예요. 이렇게 있어요.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돼요.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5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는 얼마예요? 25 아니에요? 아니군요. 왜 선생님이 2로 했을까요? 미쳤나 봐요. 1로 해야 되는데. 미쳤나 봐요. 네. 1로 하면 얼마예요? 25죠. 이렇게 하면 20, 10. 선생님 왜 이러죠?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5니까 25. 25. 그러면 평균은 5가 되죠? 그럼 편차 구할 거예요. 자, 1-5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편차는 방향성이 있어요. 3-5니까 얼마예요? 5-5니까? 7-5니까? 9-5니까? 이게 편차예요. 각각의 편차. 다 더하면 얼마예요?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할 거니까 편차의 우선 제곱부터 해볼게요. 마사의 제곱 얼마예요? 이 4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편차의 제곱하니까 같은 값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그러면 평균 얼마로 나누면 돼요? 5개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분산이에요. 근데 아까 분산 구한 두 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제곱하면 자,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130.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0, 35. 그럼 얼마? 175죠? 165 그냥 165. 175 맞나? 165. 165. 그죠? 165고 이거의 평균이니까 얼마? 5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얼마? 33. 됐죠? 여기서 뭘 빼자고요? 평균의 제곱. 평균 얼마였어요? 5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5. 33에서 25 빼니까 얼마예요? 8. 분산 똑같이 나오죠. 표준 편차는 뭐예요? 여기 루트만 씌우면 돼요. 됐습니까? 이걸 계산하거나 중간을 뚫어놓고 찾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됐죠?
이게 기본입니다. 적으세요. 이 예시까지 적어주세요. 네, 여기. 자, 산점도. 이 산점도가 사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등 수업을 하면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나오면 개 쉬워요.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모든 그래프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들이 찍혀 있는데 만약에 점들이 이 라인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경향성?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커질수록 y 값이 작아진다는 경향성은 이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다면 혹은 경향성은 따르는데 점이 좀 멀리까지 퍼져 있다면 이 경향성의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였죠?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겁니다. 글쎄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말한 회귀분석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그래프들의 일부를 찍고 그래프의 전체 추론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귀분석 아닙니까? 어쨌든 산점도입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선 중심에 모여 있으면 강한 상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여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퍼져 있으면 약한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모양이 선이 저런 직선의 경향을 따르지 않는다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랑 일자로 되어 있는 친구들 있죠. X축 평행한선, Y축 평행한선. 그런 친구들은 경향성이 없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보고 놀랬냐면 너무 직관적이죠. 이야기들이 용어만 알면.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거야.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왠가 봤더니 이 점이 같은 곳에 두 번 찍힌다는 개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점의 개수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별량의 개수랑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점이 5개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겹쳐서 찍혀 있다면 사실은 1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별량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겹쳐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겹쳐졌을 경우의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겹쳐지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겹쳐지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겹쳐진 거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 표현이 없으면 여기에 나머지가 겹쳤는지 나눠져서 겹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게 산점도입니다. 산점도는 뭐 찍으세요 이런 건 없고 해석하세요나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분산 이야기에 해당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계산이. 그래서 그거 한 문제 정도만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66번 보죠. 20페이지 66번 볼게요. 이거 원래는 고등 문제예요. 고등 문제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중등 문제로 하면 식을 싹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문제로 한번 외운 걸 통해서 고등 문제로 한번 이렇게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66번 보시면 세수의 평균과 분산이 2랑 4라고 나왔어요. 앞으로 표준 편차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분산으로 생각을 하세요. 표준 편차가 3이라고 나오면 분산은 9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루트를 굳이 씌우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평균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누면 2고요. 분산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두 개 다 할게요. A-2의 제곱, 편차의 제곱, B-2의 제곱, C-2의 제곱을 3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 4다 이렇게 나온 거고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3으로 나눈 다음에 얼마냐? 2의 제곱을 빼면 4가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제 이걸 요구할지 이걸 요구할지 몰라요. 요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3a 더하기 1, 3b 더하기 1, 3c 더하기 1의 평균하고 분산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의 친구만 변한 게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같은 구조로 변했어요. 맞습니까? 모두 3배하고 1을 더했어요. 그러면 원래 평균을 구한다면 이거죠. 3a 더하기 1 더하기 3b 더하기 1 더하기 3c 더하기 1을 3으로 나눠야 평균이 나와요. 그럼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더하기 1, 1, 1이니까 3이죠? 그걸 3으로 나눠야 돼요. 약분 싹 때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예요? 6이죠. 넘기면 6이잖아요. 그래서 6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따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면 분산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버전으로 구해볼게요. 첫 번째 버전 식을 쓴다면 3a 더하기 1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7을 빼야 되죠. 분산 구할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산.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왜 갑자기 맛이 갔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균이 7 나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네.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할 거니까 편차는 원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7을 빼고 제곱할 거고 3b 더하기 1에서 7을 빼고 제곱할 거고 3c 더하기 1에서 7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또는요. 두 번째 버전으로 놓고 보면 별량의 제곱, 별량의 제곱,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됩니다. 이 식이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 식을 정리해서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하면 구할 수가 있다가 원래 접근이거든요. 개 길죠. 네, 중등시험인데 뭐 이렇게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이 친구들이 어떤 별량에 대해서 3배하고 1을 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평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평균도 이게 고등 가서 외울 거예요. 그때 가면 왠지 설명 드릴 건데 지금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평균도 3배하고 1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산은 앞에 곱해진 친구 있죠? 우리 분산은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 덧셈 뺄셈은 영향을 못 줍니다. 이거 제곱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평균 얼마였죠? 2였죠? 그럼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7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평균이었죠. 그래서 평균에 3을 곱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이 요 개수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3 나누기 3 그냥 1인 거죠 사실. 이렇게 들어온 거라 그대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죠? 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왜는 안 물어봐요. 왜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산은 자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균이 사실은 뭐였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었죠. 요 1하고 여기 더해진 1이 사실 상쇄가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덧셈이 오든지 편차에는 영향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은 분산할 때 영향을 못 주는 구조가 됩니다. 뺄셈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뒤에 덧셈 뺄셈이 붙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는 2 곱하기 3 그러면 3 곱하기 2만 남잖아. 뒤에 건. 여긴 3 곱하기 a만 남고 3으로 묶으면 a-2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제곱해야 돼. 근데 a-2의 제곱하고 앞에 3의 제곱이 더 붙죠. 그럼 이 친구들 앞에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이 붙는 거니까 앞으로 뽑힌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분산이 얼마였어요? 아까 4였죠? 4 곱하기 3의 제곱이라 36이 되는 거예요.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별량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수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빼기 B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원래 평균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걸로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분산에 얘는 영향 못 줘요. 곱해진 거에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에 뭐 씌우면 된다고요?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럼 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랑 똑같습니까? 야, 이 고등학교 내용 하는데 제곱에 루트 했는데 A라고 그러면 어떡해. 제곱 루트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 여기에 음수가 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수가 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양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런 게 되면 여기 제곱하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그대로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표준 편차하면 표준 편차가 음수인데 불가능하죠. 퍼져 있는 정도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제곱의 루트라서. 여기에 표준 편차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 나온 김에 표준 편차나 분산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친구들의 편차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편차가 0이라는 건 모든 값들이 평균하고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편차가 0이고 분산 편차가 0이고 음수일수는 아예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합시다. 이건 고등 내용이 있어요. 고등 내용에 조금 다른 버전으로 확률 변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기억을 하시면 이번 시험 볼 때 되게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럼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 각 별량들의 제곱의 개수로 나눴으니까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라고요. 왜인지는 나중에. 됐습니다.